봉을 막 이리저리 꼬아서 이 자식이 그게 용접이 되냐? 중요한 것은 내가 처음부터 같은 각도로. 안녕하세요, 알마공방입니다. 우리가 각 파이프 용접을 할 때 편한 자세로만 떼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가지 상황에 맞게 이렇게도 떼우고 저렇게도 떼우고, 문제는 상황에 따라 용접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인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각 파이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각 상황별 어떤 자세로 어떤 각도로 용접을 해야 맞는 것인지 단계별로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 영상을 재밌게 보시고 많이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맞대기와 모서리. 우선 용접을 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나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개의 금속을 붙이는 용접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맞대기, 모서리. 우선 맞대기를 보시면 말 그대로 서로 맞대어 용접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일 수도 있고 이렇게일 수도 있고, 지금 보시는 그대로 용접을 하는 자세를 아래보기라고 하는데, 용접 자세 중에 비교적 쉬운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로 세우면 수평 맞대기, 옆으로 돌리면 수직 맞대기, 한 번 더 돌리면 위보기 용접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용접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모서리 용접 포함해서 이렇게나 많은데, 자세마다 각도도 다르고 전류도 다르고,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어려운 거 맞습니다. 맞지만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용접봉 각도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이해하고 숙달하신다면 용접 초보는 탈출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용접봉의 각도, 좀 전에 말씀드린 아래보기 자세인데, 이 두 개의 각 파이프는 똑같은 두께입니다. 여러분께 뜬금없이 질문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용접을 해서 구멍이 났을 때 과연 어디에 구멍이 날까요? 1번,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각 파이프를 보시면 각이 져 있는 라운드 쪽보다 끝부분이 더 약합니다. 때문에 같은 두께여도 구멍이 날 확률이 적은 쪽에 쇳물을 조금 더 많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용접을 할 때 용접봉의 각도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봉을 세우면 아래쪽에 쇳물이 더 많이 퍼지게 되고, 봉을 눕히면 반대쪽에 더 많이 퍼뜨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서리 용접을 할 때 봉을 세우거나 눕혀서 조금 더 약한 쪽에 쇳물이 살짝 걸쳐진다는 느낌으로 용접을 하시면 구멍이 날 확률이 적습니다. 반대로 무리하게 봉을 세우거나 눕힌다면 한쪽이 용착되지 않는 오버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각 상황별로 어떻게 용접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구독자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부족한 제 영상을 열심히 봐주신 덕분에 유니웰딩이라는 용접기 및 용접 관련 부품 전문 회사에서 용접기와 용접면을 보내주셨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추첨을 통해서 나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이번 영상에서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구독자 10,000명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제품으로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정말 다행이고요. 2월 중에 제품 리뷰 영상과 구독자 이벤트 영상이 업로드 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운봉하는 방법, 다시 본론으로 가서, 이렇게 각 파이프를 용접할 때는 한 방에 쭉 당기는 것이 아니라 점을 한 방울씩 찍어줄 건데, 용접 스타트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봉을 붙이고 뗄 때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게 아니라 벌처럼 떼야 합니다. 부드럽게 들어갔다가 들어주시고, 다시 부드럽게 들어갔다가 들어주시고, 구멍이 나지 않게 모재를 천천히 식히면서 들어갔다가 들어주고 들어갔다가 들어주고. 처음에 할 때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쭉 지나가다가 구멍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잠깐 멈췄다가 모재가 어느 정도 식으면 슬래그를 털고 다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구멍이 나면 다시 메우는 게 더 오래 걸리거든요. 다시 시작하기 전에 전류를 낮춰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처음 연습하실 때 아래보기 맞대기 자세로 연습을 하시고 숙달이 되신다면, 그 다음 모서리 필렛 용접으로 연습을 해볼 건데, 지금부터는 용접 자세를 조금 신경 쓰면서 한번 떼어 보겠습니다. 용접하는 자세,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용접을 하기 전에 전원을 끄고 예행 연습을 한번 하시면 좋습니다. 용접하는 중간에 홀더선이 걸린다든지 장애물이 있다든지 그런 변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미리 각도를 설정하시고 내가 손을 최대한 떨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나 없나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겁니다. 주변에 이렇게 몸을 거치할 수 있는 환경이면 난이도가 쉬워지는 것이고요. 군대에서 총을 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든 쪼그려 앉아서 하든 팔꿈치는 내려가 있어야 손이 떨리지 않고 더 안정적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용접하는 분들 한번 만나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왼손으로는 검지와 중지 사이에 봉을 껴서 운봉하는 사람,
사람, 홀더를 두 손으로 잡고 하는 사람, 한 손은 모재를 잡고 하는 사람 등등 각자 본인에게 맞는 여러 가지 자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처음부터 같은 각도로 끝까지 갈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각파이프 같은 찍어 때우는 용접을 할 때는 이 용접 자세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건물의 하중을 버텨야 하는 H빔이라든지 강한 압력을 버텨야 하는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용입이 깊어야 하기 때문에 끊지 않고 쭉 당기는데 자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각파이프로 연습을 할 때 감을 익혀 두셔야 어느 정도 기본기는 생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서리 용접을 해봤는데 화면상으로는 이쁘게 잘 나왔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모재 쪽 비드가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열심히 배운 언더컷이라고 하는 용접 결함인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은 전류가 높아서 생긴 것 같습니다. 쇳물을 구분하는 방법, 이제부터 보여드릴 자세는 물이 흘러내리는 수직, 수평, 위보기 용접인데 수직 용접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영상을 찍으면서 드는 생각이 각파이프를 때우면서 버티칼, 호리젠탈, 오버헤드 이야기하는 게 맞나 싶은데 확실히 아래 보기와는 용접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쇳물을 구분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수직 용접이라고 하는 게 아래 보기보다 전류가 낮은 게 유리하고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올라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을 아래 보기라고 생각했을 때 후진법이 아닌 전진법으로 운봉하는 것이고 버티칼로 보시면 아래에서 위로 가는 상진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진법에 반대되는 하진법도 있거든요. 저는 이 하진법을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현장에서 제가 C형광 트러스 때울 때 이 하진법으로 끊지 않고 용접을 해봤더니 구멍도 나지 않고 용접 속도도 빠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소장님께서 옆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자식이 그게 용접이 되냐? 어디서 이상한 거 보고 와가지고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 비드도 이상하게 넓적하게 나오고 좀 뻘쭘하더라고요. 다시 본론으로 가서 이 수직 용접을 할 때 아래에서 위로 살살 찍어 올리는데 물이 자꾸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경험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하지만 절대 긴장하지 마세요. 지금 흘러내리는 물은 쇳물이 아니라 슬래그라고 하는 똥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쇳물을 구분하는 방법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쇳물을 보면서 한 땀 한 땀 살살 찍어 올리시고 나중에 슬래그를 털었을 때 이런 식으로 비드가 펴발라져 있으면 각파이프 기준으로 용접이 잘 된 겁니다. 그 다음 수평 용접, 내용은 같습니다. 각도를 살짝 아래로 하시고 마찬가지로 한 땀 한 땀 살살 찍어서 떼우시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끊지 않고 용접을 할 때는 비드가 아래로 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취미 용접 강의가 다 끝나면 생각해 놓은 컨텐츠가 또 많거든요. 연습 많이 해서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고 위보기 용접도 마찬가지로 각파이프를 때울 때 딱히 위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기 제한적인데 위보기 용접은 말 그대로 머리 위를 보고 용접하는 것이고 현장에서 보통 사다리나 렌탈을 타고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꿈치가 저렇게 벌어져 있으면 손이 달달달달 하고 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정확하게 타점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주변 지형 지물에 기대서 하듯 최대한 안정적인 자세를 잡으시고 용접봉 각도를 신경 써서 용접하셔야 구멍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구멍이 나게 되면 그거 메운다고 시간 걸리고 팔 아프고 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현장에서 잡철을 때우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요가 선생님처럼 몸을 막 이리저리 꼬아서 용접을 하시는데 실력이 있는 제간사라면 최대한 위보기 포인트를 줄여서 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겁니다. 여러분도 작업하실 때 물건을 돌려가면서 용접을 할 수 있게 미리 생각을 하시고 작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각 상황별로 구멍을 내지 않고 용접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영상에 나오는 자재는 아이언 ET 각파이프입니다. 조금 더 얇은 자재를 보여드려야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댓글로 네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키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큰 의미는 없지만 이 영상의 좋아요가 1000개가 넘는다면 다음에 1.4T 아크로 위빙하는 영상 올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초보자분들이 물건을 제작하실 때 꼭 필요한 사각 틀을 만들어 보면서 가접, 치부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뭔가 만들어 볼까 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조태꾸알